손이 귀한 집안의 외동아들로 자란 김 씨 역시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었지만 자식 교육은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사업을 하겠다며 덤벼든 아들은 하는 일마다 크게 실패했고 결국 알코올 중독에 변변한 직업도 갖지 못한 채 주식으로 남은 재산마저 지키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아들과 달리 반듯하게 자라준 손자를 보며 위안을 삼는다는 김 씨 부부.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혹시라도 부부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과 손자가 소송이라도 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소송 걱정 없이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지금 소개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걸 저희가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상당히 귀하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인 것 같은데 어쩌다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또 재산 다 말아먹고 이 지경이 된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귀해서 엄하게 키우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부도 김 씨 부부도 귀한 아들일수록 엄하게 키워라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집안 대대로 손이 귀한 집에 시집을 와서 결혼 후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렵게 낳은 아들인 만큼 아이가 더욱 귀했던 건데요. 그저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들 때문에 손자까지 힘들어질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재산, 손자에게 바로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잠깐 좀 웃어서 죄송합니다. 자, 백 기자, 이 가족들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죠. 네, 지금 이제 손자에게 주고 싶은 건데요. 이 조부모 아내, 그러니까 조부모의 할머니입니다. 네, 50년 전에 혼인을 했는데 딸 부잣집의 막내딸이었다고 합니다. 시부모가 딸 많은 집에서 시집 와서 아들을 못 낳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많이 괴롭혔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합니다. 아이도 잘 생기지 않았고 임신 후에는 몇 차례 유산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얻은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더 낳고 싶었지만 나중에도 잘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외동아들이 됐고 이 하나뿐인 아들 잘 키워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도 강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러면 뭐 당연히 진짜 아들 뭐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 또 게다가 이 아들 몸까지 아팠다고 합니다. 아이고. 약해서 열병을 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병을 낳고 나니까 더 막 애지중지하고 오냐오냐하고 또 이런 상황이니까 이 부부의 시어머니도 이 아들을 너무 끔찍하게 생각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뭐 선산도 있고 땅도 있고 많아서 경제적 고민은 전혀 없었대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아들이 30대에 가장이 될 때까지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공부도 곧잘했고 교우 관계도 좋고 결혼도 일찌감치해서 안정되게 가정도 꾸미고 이렇게 좀 잘 사는 것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단 좋은 대학 나와서 결혼도 잘했고 손자까지 안겨줬는데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언제서부터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한 건가요? 이게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걸 IQ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SQ,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공감과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애지중지 잘하게 되면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딱 가면 내가 세상의 중심인데 나의 상사가 나한테 지적질을 하네?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 내가 언제나 윈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제를 내가 단독으로 잡고 나가야 되는데 동료들이 그렇게 해주나요? 전혀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표를 밥 먹듯이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나는 그 회사에서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또 회사에 적응 못하니까 부모님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랴 이렇게 하니까 저 사업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업하고 싶은 이 아들을 위해서 그 부모님은 농가 밭을 또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사업 잘 될 일 없잖아요. 사업은 계속해서 실패를 번번이 하고 맙니다. 이제 더 이상 팔 논과 밭도 많지 않는데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고민, 그럼 이 아들이 아니라 손주에게 어떻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하루가 멀다 하고 사표를 내고
또 크고 작은 사업을 뭐 시작했지만 번번이 또 저렇게 말아먹어가지고 얼굴 벌게져가지고 어디다 전화하고 있고. 자, 양 변호사님, 저러면 말이죠. 부부 관계에도 이제 뭐 좀 적신호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는데 천만다행히게도 이 결혼을 또 잘 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가 저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아들, 그러니까 손주죠. 예. 아들은 또 잘 키웠던 모양이에요. 아들은 잘 키웠고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을 해가면서 좋은 대학까지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계속 남편은 뭐 사업 망하고 뭐 주식 투자해서 술 먹다가 알코올 중독 빠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이 시부모를 찾아왔대요. 예.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예. 제 아들, 그러니까 손주 유학 비용만 좀 대주십시오. 근데 이 며느리에게는 사실은 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 자신의 아들을 유학 보낸 다음에 아들하고는 이제 이혼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상황 정리를, 내 마지막 책임은 아들 잘 키워서 보내는 거다. 그 이후에는 나도 더 이상 감당 못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이 손주 유학비 보태주시오. 그리고 그거 딱 해결되면 당신 아들하고는 이제 도저히 감당을 이제 못하겠다는 거죠. 야, 소장님 이제 어떻게 해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아들이 더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조차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또 그 이혼은 이제 정말 내가 며느리 노릇은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 노릇은 잘하겠다 그러고 이제 인사하고 갔대요. 근데 이제 아들이 그때부터 더 무너져서 이제 더 술독에 빠져 사는 겁니다. 술이 없으면 못 견디게 되고 이때 또 아내한테 재산을 분할해 줘야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나마 있던 거 다 더 쓰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더 이제 빠졌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의지할 곳은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한 번만 더 사업 자금을 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는 안 된다. 너의 길은 네가 개척을 해라. 그러고 거절하셨다고 하네요. 자, 거기서 딱 끊으셨어야 되는데 또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이거 그렇게 힘들게 얻은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한 애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김씨 부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네요. 네가 술을 끊고 직장을 찾는다면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재산, 그러니까 다 팔고 전세가 끼어져 있는 빌라 한 채, 약 4억 정도 되는 빌라가 있었답니다. 그 빌라 너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김씨 정말 술을 끊겠다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 넘은 그 아들이 취직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다시 취직에 실패하자 이 아들 술을 다시 먹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저는 이 정도 됐으면 백 기자, 이 노 부부도 아들은 포기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남은 유일한 희망이 뭐냐? 손자입니다. 손주죠. 네, 예. 이제 아들은 포기하셨습니다. 남은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 빌라 한 채 있다고 하는데요. 부부의 재산 아들에게 어차피 보내면 다 탕진할 것 같으니까 손주에게 남겨주고 싶고 그렇죠. 아들과 손주 사이에 소송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대신 이 어르신들이 아들 대신 이 망나니 아들 대신 정말 제대로 그나마 좀 자란 이 손자한테 모든 재산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뛰어넘어서 상속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그냥 정리를 해서 증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상속이 아니고 증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언으로 이제 증여를 할 수도 유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적 상속은 아니지만 유언으로 또 나는 내 재산을 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란 걸 또 원래 상속을 받을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손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참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눈을 감지 못할 상황이 또 그러니까 그 망나니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 아들 그러니까 네. 손주한테 야 아들 너 받은 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 내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게다가 또 이 손자 입장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돼요. 증여세가 한 30%까지 되거든요. 30%요? 예, 상속받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가능한데 여러 가지로 좀 뭐 불리한 상황에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정말 무슨 신탁제도?
그런 것도 예, 그래서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되느냐 많아야 되느냐에서 법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한 2012년경에 신탁법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요즘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금융기관에 내 재산을 신탁 맡기는 겁니다. 내 재산 관리를 좀 잘 해줘. 그래서 내가 살아 생전에는 이 재산에서 나오는 뭐 부동산이면 임대 수익 같은 걸로 내가 그걸 가지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내가 세상 떠난 사람은 내가 지정한 사람이 그 재산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해줘라고 살짝 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송이 이미 몇 차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유류분 반환 청구로 해서 승소한 사례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돈된 건 아닌데 요즘에 이제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유언 대신에 신탁을 해서 맡기는 일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두고 해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 정도로 정리하죠.